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엔 응용기술 접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접착제 얘기하려면 개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요게 갑자기 머리에 들어왔어요. 습기경화형, 일회형 폴리우레탄 접착제. 그래서 그냥 막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자료 검색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한 내용 먼저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이렇게 원 컴포넌트 모이스처 큐어링 폴리우레탄 어디시브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특허가 하나 딱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관련된 장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분 정도 되는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어, 일회형 폴리우레탄 접착제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만져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기 여기죠. 여기 이겁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기기 장비예요. 장비. 이거는 SIPS Structural Insulated Panels. 요게 SIPS 이렇게 약하고요. 집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쓰는 단어예요. 미국이랑 캐나다 가면 집스 그러면 요건지 다 알아요. 폴리우레탄 업계에서.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패널, 그 다음에 리프리지레이티드 트럭 바디 패널. 이제 냉동 트럭 바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PVC 샌드위치 패널. 이건 보기 되게 쉽지 않죠. PVC 샌드위치 패널은 우리가 볼 때 샌드위치 패널 하면 UPS, 스티로폴로 만든 거,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그 다음에 저기 미네랄, 글라스올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이 일회형 접착제가 쓰일 만한 쪽 응용 분야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글루드, 라미네이티드, 팀버, 이거 목재죠. 이거는 여기 쭉 돼 있고요. 이 부분은 기기 장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 이 자료에서 설명드리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넘어가고요. 오늘은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원료적인 부분이랑 습기 경화 메커니즘, 네, 이 정도 얘기 드릴게요. 다시 가서 검색한 거 보면 요거 나왔죠. 요거 구글 특허를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09년 특허예요. 2009년 좀 오래됐죠. 2009년이면 많이 오래됐습니다. 요 지금 듣는 사람 중에 요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PDF를 들어가서 봤어요. 제가. 그래서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문장이 아까 제가 가져온 거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원료가 바로 나오는데요. 일단 이제 이 표기 보면 1KPO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설명드릴게요. 컴포넌트를 K라고 써요. 컴포넌트. 왜 C가 아니고 K냐?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아마 컴포넌트가 뭐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이쪽으로 가면 K로 쓰는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언어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레탄이 유럽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C가 아니고 1K로 표기가 하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1K 그러면 2 컴포넌트는 2K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아이소시아네이트, 이제 원료가 아이소시아네이트가 나오고 뒤에 폴리올 나오겠죠. 그러면 이 아이소시아네이트는 모노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원래 그런 모노메릭 MDI 이런 거를 쓰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모디파이드 아로마틱 디소시아네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모디파이드가 뭘까요? 변성이란 뜻이죠. 그러면 MDI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고 앞에 M 그 다음에 MMDI 이렇게 돼야 되죠. Modified MDI. 모노메릭 MDI도 MMDI인데 조금 헷갈리는데, 모노메릭 MDI를 카보디이미드 해가지고 인시올을 두 개를 꽉 묶어 놓으면 분자량이 길어져서 모노메릭 MDI가 상온에서 액체가 아니죠. 근데 인시올 29까지 정도 떨어뜨리면 상온에서 액체가 돼요. 핸들링하기 편하죠. 그리고 물성도 더 좋아져요. 그래서 리퀴드 MDI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메릭 MDI를
리퀴드 MDI로 만든 걸 모디파이드 MDI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소시아네이트는 지금 설명이 끝나버렸네요. 원료가. 그 다음에 폴리올. 제가 여기 지금 이거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그래서 모디파이드 해가지고 리퀴드 MDI, 그 다음에 폴리올이 두 종류, 그 다음에 촉매 이렇게 해서 쓰이는데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특허를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 보면 폴리 B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부타디움 폴리올이에요. 근데 이 특허에는 폴리에스터 폴리올로 써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폴리에스터는 COO 그 에스테르 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스테르 기가 없어요. 그래서 폴리에스터 폴리올이 아니고요. 부타디움 폴리올이라고 아주 특수한 폴리올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물성 접착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하고요.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폴리 이서폴리올이고요. 28짜리 근데 2호가 굉장히 많이 캐핑되어 있어요. 85%가 캐핑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소하고 폴리올 두 개를 넣어가지고 뭘 끓이냐면 NCO 4.9%짜리 프리폴리머. 그러니까 NCO가 남게 끓여야죠. 그래야 습기하고 반응해서 H2O 반응해서 경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촉매가 쓰이는데 코스케 83이 비스무트 트리 네오 데카노에이트 이렇게 있어요. 요 구조인데요. 여기 캠블링크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이 캠블링크에서 요거를 인용을 꼭 하려면 이 사이트를 언급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구조가 이렇게 되냐면 비스무트 3가짜리가 있고 이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 여기 카르복실기가 하나, 둘, 세 개, 마이너스가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카르복실에 알킬이 붙어 있죠. 근데 요게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요런 알킬기가 꼬여 있고 요게 감싸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는 요게 활성이 거의 없고요. 온도를 올려야 활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프리폴리머는 몇 도씨? 적어도 80도씨 이상을 올려야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촉매가 활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 촉매 밑에 DMD라는 게 촉매로 언급이 되어 있네. 이게 뭐냐? 그럼 요거를 촉매를 끓이고 여기 어디티브를 넣고 마지막에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얘는 어디에 쓰이는 촉매냐면 물과 프리폴리머가 그러니까 이 제품이 물과 반응할 때 경화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입니다. 덤디라고 표현을 하는데 to 다시 투 프레임 디몰폴리닐 다이에틸 이서 발음이 꼬이네요. DMDEE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놨죠. 머리 글자 요 이름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칼슘 옥사이드인데 뭐 푸드 그레이드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하기가 그냥 공업용 구해서 드는데 푸드 그레이드를 굳이 썼네요. 그 다음에 플라스티사이저. 이 칼슘 옥사이드는 필러고요. 요거는 가소제고요. 요거는 점도를 증가시키는 데 쓰이고 여기는 점도를 감소시키는 데 쓰이죠. 그리고 점도 증가시키면서 압축 강도 같은 걸 더 세게 만들어주죠. 그게 이제 필러의 느낌이고 가소제는 압축 강도나 이런 걸 더 약하게 만들어주는데 충격 강도하고 접착제에서는 충격 강도가 있어요. 압축 강도만 되고 그 다음에 그 접착 강도가 있죠. 근데 이런 게 그 어떤 경우는 그 단단해야 더 강도가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부드러움이 있어야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러하고 가수제를 어떤 걸 넣느냐 그래서 응용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메인 백본은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이고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경화 촉매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첨가제를 넣어서 접착제를 구성하는 겁니다. 하나씩 원료를 조금씩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면 어려우니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폴리 BD, 부타디엔 폴리올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네요. 이 자료가 2014년에 강신산업이라고 하는 자료예요. 여기 들어보면 지금도 이거를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보면은 이게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부탄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타디엔이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여기 이 안에 헤테로 아톰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0.6, 0.2, 0.2 이렇게 비율이 있네요. 6대 2대 2. 요게 지금 한 분자란 뜻이잖아요. 한 분자인데 요게 비율이 0.2, 0.2, 그러니까 60%, 20%, 20%가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부타디엔 만들 때 이게 이 비율로 만들어지나 봐요. 이 공정에서. 그러니까 그냥 부타디엔을 하나를 사면 OH 붙이기 전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일부러 0.6 집어넣고 요거를 0.2 넣고 0.2 때려 넣고 이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 아이소머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부타디엔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말단에 OH를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 가운데 거가 50개가 있는데 이게 평균이겠죠. 평균. 이것도 이런 비율이고요. 적당한 비율로 50개.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아요. 이 비율도 일정하지 않고 이 개수도 일정하지 않고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렇게 생긴 똑같은 구조가 전체를 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종 모양으로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중간에 평균값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수상기가가 47이고요. 분자량이 2800. 이건 평균, 수평균 분자량일 겁니다. 수평균 분자량. 그래서 2800 이렇게 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부타디엔 폴리올이고요. 폴리에스터 폴리올 아니고요. 폴리이소폴리올도 아니고요. 네, 헤테로 아톰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폴리올이고 비싸요. 네, 많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폴리이소폴리올인데 일반적이지도 않아요. 여기도 옥사이드 캡트 다이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펑셔널티가 2고요. 관능기 2고 옥사이드가 무려 85%나 여기 85%나 캐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분자량과 OH 밸류 보면은 이 분자량은 4000 정도 되고요. OH 밸류가 어디 있나요? OH 밸류가 여기 있네요. 하이드록시 넘버 28이고요. 점도가 900이에요. 다이올인데 분자량 4000이고 이 정도면 OH 이오가 많이 캐핑이 되면 점도가 확 떨어지죠. 이렇게 900 정도. 25도씨에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폴리올 이 두 개가 쓰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이소시아네이트하고 반응해서 리퀴드 MDI하고 반응해서 이제 메인 백본을 구성하고요. 그 반응을 주도하는 촉매가 이건 거죠. 이거 비스무트. 근데 지금 요새 이제 그 중금속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 인간의 환경에 이 그 케미칼들이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데 비스무트가 환경적으로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그 비스무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알킬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서 상온에는 안정적이고 특정한 가열해가지고 특정 온도가 되면 비스무트가 액티비티, 활성도를 나타내서 프리폴리머 NCO하고 OH 반응을 시키고 다시 식으면 상온에서 제품이 반응하면 안 되죠. 습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반응하면 안 되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런 촉매가 쓰이는데 지금은 이제 독성이 좀 적은 촉매들, 뭐 지르코늄이랄지 아주 특수한 촉매들 써가지고 아마 만들 거예요. 비스무스, 그 다음에 뭐 징크, 납 이런 거 잘 안 쓰고요. 중금속들은 안 쓰고. K도 쓸 수 있겠죠. K도 중금속 아니잖아요. 네, K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K 같은 경우는 그 활성도가 상온에도 좀 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지는 않죠. 그래서 비스무트 쪽 근처에 있는 금속 중에 좀 활성도가 낮은 거 그런 것들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DMD 요거는 이제 그 제품이 쓰일 때 쓰이는 촉매, 수분과 경화. 이 구조를 보면 구조를 딱 보면 아 얘는 수분하고 NCO를 들어붙게 하는 중매쟁이로서 최적화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덤디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접착제 촉매에 덤디가 안 들어있을 확률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어요. 덤디가 들어있어요. 안 그러면 반응이 너무 느려가지고 접착력이 잘 안 나옵니다. 며칠 놔둬야 반응이 끝나요. 며칠 놔둬도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덤디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덤디가 있는데 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도 안 되죠. 왜냐하면 경화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요 자료들은 이제 그 칼슘 옥사이드 자료고요. 푸드 그레이드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손에 닿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위험한 걸로 데인저한 걸로 돼 있네요.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푸드 그레이드 아니고 공업용 써도 되고요. 칼슘 옥사이드보다는 칼슘 카보네이트, 탄산칼슘이 훨씬 더 그 이런 종류 응용 분야에서는 많이 쓰이죠. 네, 지금 칼슘 옥사이드는 다뤄본 적도 없어요. 네, 탄산칼슘은 그것도 조개가루니까 먹어도 해롭지 않죠. 네, 이런 느낌표 뭐 이런 거 안 붙어 있죠. 조개가루, 탄산칼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티사이저 해가지고 폴리 오일 130 이것도 보면 폴리부타디엔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제가 구조는 굳이 안 찾아봤는데 점도가 2700, 3000 정도 되네요. 이것도 비싸 보이죠? 폴리부타디엔, 부타디엔 계열 부사입니다. 싸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가수 요새 이런 유사지만 가수제로 쓰이는 게 이제 그 PC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는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수제로 쓰이고 있고요. 원료 다 설명드렸고요. 또 뭐 설명드려야 되나요? 이거 이제 그 예시 특허에 예시가 있더라고요. 예시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이소시아네이트하고 양이 나와 있어요. 그람수로 이렇게 아주 토탈 100g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땀디는 빠져 있죠. 여기에 땀디 빠져 있잖아요. 네. 얘랑 얘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칼슘 옥사이드하고 여기는 가소제 다르고 가소제는 양이 많이 쓰이죠. 칼슘 옥사이드는 조금만 쓰여도 점도가 확 뛰죠. 44,000원 여기는 34,000 만이나 차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 사이즈는 꽤 많이 쓰여요. 많이 쓰다 보니까 원료들 양이 조금씩 줄었어요. 그래서 NCO 퍼센트는 4.9로 똑같아요. 똑같고요. 덴시티도 거의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SG도 거의 유사한데 조금 높죠. 얘가 여기에 들어가서 칼슘 옥사이드가. 근데 점도가 높다는 얘기는 잘 안 흐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접착제 발라놓고 질질 흐르면 안 되는 곳 거기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웨팅이 필요한 부분 점도가 좀 낮은 접착제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이 영상 보면서 응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영상 요거고요. 원컴포넌트 폴리우레탄 접착제 보면은 샌드위치 그러니까 이제 복합제 폴리우레탄 복합제를 만드는데 스킨제 접착제를 바르고 코어제를 넣고 그 다음에 스킨제를 덮는 이건 PVC라고 돼 있네요. 이 가운데 코어제가 PVC인가 봐요. PVC고 그 다음에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low energy consumption during production. One component, PUR glue, is a humidity PVC reactant that 폼 requires the glue feeding and applying system to be fully hermetic. Glue nozzles are automatically 그래서 hidden in a 위아래 special 이제 tray with 껍데기를 a 붓는 거죠. plasticizer to prevent a reaction. 여기 보면 플라스티사이저가 뭐라고 써있냐면 프리벤트 예방하다 리액션 오브 더 모이스처 큐어링 글루 인사이드 더 머신 이 기계의 안쪽에서 글루 큐어링이 일어나는 걸 예방을 한대요. 네, 플라스티사이저가 그런 기능을 가지는가 봐요. The moisture curing glue inside of the machine. 스페셜 트레이 저기 기기 장치에 요 기계에 묻어가지고
경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기계 장치에 그런 게 있다 이런 뜻. 이 생산 설비를 설명하는 것 같네요. 여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쭉 We 영어로 use 돼 the high 있는데 accuracy gear 그냥 dosing 이렇게 pumps 한번 요거를 where 보고 no NE 눈으로 service 보고 is required.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는 뭐냐면 그 트리밍 하는 거예요. 트리밍. 그 다음에 요 뒤에 다음 영상도 있는데 여기 또 이제 글로 하는 Contact us by the link 영상이네요. below, and we will help you to create a technological 요 process. 회사에서 만든 자료고요. 글루스트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 컴포넌트 보이스퀘어링 폴리우레탄 어드헤시브를 요 세 가지 자료로 설명드릴게요. 이 뒤에도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요 정도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정리는 일회형 접착제 원료 구성, 이소, 폴리올, 촉매, 첨가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촉매는 프리폴리머 촉매와 그 다음에 큐어링 촉매, 경화 메커니즘 촉매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NCO 프리폴리머라고 표현을 해요. 프리폴리머를 NCO로 앞에 붙여요. 왜냐하면 NCO 과량, 그러니까 NCO 요 프리폴리머 4.9% 정도 남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물과 반응시키는 경화를 하기 때문에 NCO 프리폴리머고요. OH 프리폴리머가 있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품으로 OH 프리폴리머를 본 적은 없고요. 그냥 논문이나 자료로 OH 프리폴리머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99.9% NCO 프리폴리머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 과량인가? 이소시아네이트가 과량이겠죠.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 익세스로 반응을 시키는데 우레탄 산업이 이소시아네이트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 과량으로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소시아네이트 과량이면은 부반응이랄지, 그러니까 점도나 이런 컨트롤 이런 측면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메커니즘은 공기 중 습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 같은 때 온도가 낮을 때 공기 중 습도가 거의 없으면 경화가 안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분을 이렇게 그 칙칙이로 스프레이를 해줘야, 물을 스프레이를 해줘야 경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NCO가 물하고 반응해서 산이 됐다가 CO2가 나가면서 암이 되고, 암이 돼서 이제 우레아가 되는데, 요 CO2 요거가 나온다는 얘기는 발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습기 경화형 NCO 프리폴리머 접착제는요, 발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포 접착제예요. 기타 이제 폴리우레탄 접착제의 특징인데, 제가 교괄적으로만 설명드리면 폴리우레탄 접착제는 일단 비싸요. 그리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아무데나 막 가서 살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폴리우레탄 접착제는 공부하지 않으면 접착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습기가 없는 데서 이걸 그냥 접착제로 발랐다고 딱 붙여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붙죠. 습기가 없으면. 이 원료가 없잖아요. 원료가 없는데 어떻게 붙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폴리우레탄 접착제를 다루거나 만들거나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폴리우레탄 접착제는 공부하지 않으면 만드는 것도 잘 못 만들 수 있고요. 쓰는 것도 잘 못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쓰라고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업용이나 산업용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성능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액형 접착제, 일액형 접착제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에 맞춰서 용도가 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스페시픽,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렇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자물쇠 열쇠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식을 가지고 잘 쓰면 좋은 성능을 낸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접착제하고 좀 다른다. 일반적으로 50 접착제는 어떤 거냐면 고무를, 천연고무 아니고 합성고무죠. 합성고무를 용제에 녹여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그 용제의 선택이나 고무의 분자량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무 또 종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정도인데, 고무라는 그 고유의 특성이 쌉니다. 싸고 접착력도 별로 안 나와요. 고무 굳어봐야 고무예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강도가 세거나 아주 특수한 용도로 쓰인다 그러면 폴리우레탄 접착제가 많이 쓰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은 일회형 수분 접착제도 있지만
훨씬 많이 이액형 접착제 써요. 반응 경화형 접착제. 그래서 현장에서 비벼가지고 씁니다. 특히 그 건축 현장에서는 이액형 접착제 엄청 많이 써요. 그 부분도 나중에 조금 설명드릴 건데, 오늘 이 원료 구성은 아주 특수한 거예요. 요런 부타디엔 레진 대신에 아디픽 액시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접착제가 폴리에스터 폴리올이라든지 어떤 그 원료적으로 봤을 때 상온에서 고체인 물질, 그러니까 이제 그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액시드하고 알코올로 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접착제가 만들어질 때 상온에서 고체인 원료, 베이스 원료가 들어간 게 특징적으로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접착력이 잘 안 나와요. 여기를 그런 걸 안 쓰고 그냥 이소폴리올로 막 만들어서 접착을 시켰다 그러면 접착 개념보다는 점착 개념에 가까워져요. 점착. 띄었다 붙었다. 요 그 상온에서 고체인 베이스 원료가 결국은 굳으면 이소시아나이트 만나면 굳으면 고체 특성을 많이 갖기 때문에 딱딱하고 접착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착제 개요 설명을 안 했지만 접착제 접할 때 접착제를 붙여놓고 띄었을 때 어디가 떨어야 되냐, 접착제와 접착제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접착력이 약한 거예요. 접착제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피착제보다도 적어도 물성적으로는 강한 놈을 접착제로 써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거고요. 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